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사소한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선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큼 거대한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작은 땅일 뿐이지만 그곳 사람들에겐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사회로 나갈 수 없다는 이곳. 전체 인구의 무려 8분의 1이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고 길목마다 한글 간판이 빼곡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부터 물류 시스템, 도시 설계와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 모델을 그대로 복제해 제2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일까요? 그 중심에는 단 한마디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호기심 어린 선택이, 우연히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드는 파급력으로 성장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스토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딱 1초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이야기에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보겔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제 숨이 작은 구름처럼 보였었죠. 오래된 지프를 나서자 이슬 맺힌 풀 위로 부츠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샤르마 마을 바깥의 낮은 언덕들 위로 부드러운 안개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떠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팔 아래에 끼우고 좁은 흙길을 따라 걸었어요. 랜턴 불빛이 앞에서 깜빡이며 걸음마다 흔들렸었죠. 저 앞에 있는 건 12살 소년 아르준이었어요. 어깨가 든든하고 얼굴은 침착했어요. 그는 두 마리의 큰 물소 옆에 서서 그 뿔이 고대의 왕관처럼 구부러진 채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물소들을 계단처럼 선명한 녹색 계단을 이루고 있는 계단식 논 위로 이끌었어요. 아르준이 무릎을 꿇고 한 마리 물소의 거친 털 위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물소는 머리를 조금 숙이며 전적으로 그를 믿고 있었죠. 아르준의 손가락은 가장 친한 친구를 다루듯 세심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얼마나 평화로운지 제 마음이 뛰었어요. 카트만두에서 봤던 반짝이는 간판이 떠올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때 눈살을 찌푸리며 포스터 속 문구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없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이 고요한 새벽에 와서 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싶었어요.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안개가 조금 걷히기 시작했어요. 아래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단순한 돌집들이었죠. 그 집들 안에서는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기록기를 손에 쥔 채 그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왔다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아르주는 서서 손을 불어 따뜻하게 하더니 말없이 약속하는 듯 했어요. 이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보겠다고요. 그는 물소뿔에 줄을 묶고 연못가로 이끌었어요. 물소들이 발로 물을 휘젓자 안개가 은빛 리본처럼 다리 주변을 감쌌어요. 저는 살며시 다가가 노트북이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대담하게 이런 문구를 쓰고 싶었지만 멈췄어요. 희망은 가장 차가운 안개 속에서도 자랄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르준과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연못가의 평평한 돌 위에 몸을 낮췄어요. 랜턴 불빛이 뺨을 따뜻하게 했어요. 물소의 발걸음에 물결이 일고 새벽이 한순간씩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먼 곳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개 한 마리가 뒤에서 짖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든 소리가 커진 것 같았어요. 그 조용한 순간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떠올랐어요. 단순한 언어가 어떻게 생명줄이 될 수 있는지 보러 왔었죠. 이곳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면 일자리도, 돈도, 이 외진 곳을 떠날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믿음을 의심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걸렸어요. 대신 저는 기록기를 꺼내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울리고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는 마리아 폭겔입니다. 샤르마 마을에 도착했어요. 제 목소리가 탁 트인 공기 속에서 낯설었지만 곧 말하기를 멈추고 들었어요. 물소 울음소리, 물살 부딪히는 소리, 깨어나는 생명의 웅성거림을요. 그 순간 저는 이미 문지방을 넘었음을 깨달았어요. 아르준과 함께 이 안개 낀 아침을 맞으면서 저 역시 이 여행을 시작했었죠. 곧 저는 한글 차트와 노래로 가득한 교실로 그를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연못가에 머무르며 제 마음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물결을 지켜보려고요. 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아르준을 따라갔어요. 안개가 조금 걷혔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서늘했었죠. 그는 손에 든 등불을 높이 들고 걸었어요. 그 부드러운 빛이 돌과 흙으로 지어진 작은 집들 위로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꼭 쥐고 바짝 따라갔는데 축축한 땅에 부츠가 미끄러지기도 했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서자 작은 교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양철 지붕에 나무 문이 달린 건물이었죠. 굵은 한글 글씨로 손으로 쓴 표지판이 문 위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트만두에서는 학교 교실이 한두 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최소 5개 교실 건물이 있었고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었죠. 아르주는 저를 한 교실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가 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죠. 안은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로 따뜻했어요. 나무 벤치가 바닥에 줄지어 있었죠. 8명의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어요. 노란빛 아래에서 얼굴이 반짝였었죠. 각각 책상 위에는 얇은 교과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는 밝았고 어떤 책에는 웃고 있는 K-파프 가수들이, 어떤 책에는 알록달록한 한국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교실 앞에서는 젊은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가 빠른 필치로 한글 글자, 기역, 니은, 아, 오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었죠. 손놀림이 매끄러워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글자줄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또렷한 목소리로 가, 나, 아, 오라고 반복했었죠. 그 목소리가 작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뒤쪽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북이 무겁게 느껴졌었죠. 겨우 열어보았지만 잠시 글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는 진중하게 눈살을 찌푸린 채 집중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비밀스러운 암호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남자아이는 긴장한 듯 연필을 톡톡 두드렸고 한 소녀는 혀를 내밀고 집중한 모습으로 글자를 계속 따라 그렸죠. 선생님이 한 번 손뼉을 치자 아이들이 멈췄어요. 그러고는 작은 라디오를 꺼내 버튼을 눌렀죠. 부드러운 멜로디에 맑고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한국어 팝송이 흘러나왔어요. 아이들은 머리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했었죠. 때때로 눈을 감고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잡으려 애썼었어요. 선생님은 노래를 한 번 더 틀었고 아이들은 방금 배운 음절을 맞추듯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교실이 생기로 가득했었어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볼 줄은 정말 몰랐었죠. 머릿속엔 피곤한 교실, 의욕 없는 학생들만 떠올랐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희망으로 빛나는 얼굴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각자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거나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벌고 싶거나 이 언덕 너머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노래 수업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짝지어 인사를 연습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서로 허리를 살짝 굽히고 두 손을 모은 채 몇 번이고 인사를 반복했죠. 혀끝이 낯선 소리를 따라 구르도록 연습했어요. 실수해도 누군가 비웃지 않고 오히려 짝꿍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들의 흥분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드디어 노트북을 펼쳐 적기 시작했어요. 샤르마 마을의 아이들이 마치 어두운 방에 비치는 햇살처럼 한국어를 배워요. 눈에 희망을 담고 공부하죠. 노트북을 덮고 교실 벽을 둘러보았어요. 한쪽 벽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7명의 청년이 밝은 옷을 입고 웃고 있었죠. 다른 벽엔 한국 드라마 방영일이 빼곡히 적힌 달력이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김치, 사랑, 친구라는 단어가 적힌 리스트가 있었죠. 그 단어들의 의미가 교실 안에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조심스러운 붓질과 반짝이는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종이 탁 하고 울리자 선생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은 책을 챙겨 들고 일어섰죠. 문 앞에 줄지어 서서 등불을 흔들었어요. 아르주는 앞에 나와 가방에서 작은 김치통을 꺼냈어요. 뚜껑이 단단히 붙여진 보물처럼 소중해 보이는 작은 통이었죠. 그는 친구에게 한 입 맛보라고 내밀었어요. 매콤한 향에 친구의 눈이 커지며 함께 킥킥 웃었었죠. 저는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카트만두에서 봤던 표지판이 떠올랐죠. 한국어를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저 멋들어진 문구인 줄만 알았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 아이들과 아르준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약속이었죠.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햇빛이 언덕 위로 스며들며 안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접고 다시 오솔길을 따라 아르준을 따라갔어요. 머릿속에서 아이들의 목소리, 칠판에 분필이 긁히는 소리, 부드러운 합창이 반복됐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용기와 희망으로 연이 문이었죠. 저는 여명이 밝기 전 다시 일어났어요. 지늘기 부드러워 장화가 푹푹 빠졌죠. 아르준의 집을 나서자 물소들이 낮게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르준이 든 등불이 앞에서 까불거리듯 빛났고 2마리 물소를 사면 내려보내주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들고 흐릿한 회색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논 계단 옆 작은 교실에 도착했어요. 교실 안은 따뜻하고 약간은 먼지가 흩날렸죠. 나무 책걸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온 벽에는 알록달록한 한글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아르주는 앞줄 책걸상에 앉아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곧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말끔한 얼굴로 문제집을 한 묶음씩 나눠주셨죠. 먹다, 가다, 학교, 친구 같은 기본 단어를 담은 페이지를 나눠주시면 아이들이 연필로 조심스레 글자를 따라 썼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그들의 집중하는 모습을 열심히 메모했어요. 단어 연습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작은 라디오를 켜주셨어요. 한국 드라마 주제가가 교실을 가득 채우자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자막 없이 들리는 소리를 한글 글자에 맞춰 받아 적는 거였죠. 아르주는 눈을 감고
입술을 오므려가며 음절을 음미했어요. 이마에 맺힌 땀 한 방울을 손뼉으로 살짝 닦고는 다시 집중했었죠.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짝을 이루었어요. 아르준과 저는 베트남에서 온 루옹이라는 청년과 함께 했어요. 루옹은 문장집을 들고 단어를 가리켰고 아르준이 소리내 읽었어요. 처음에는 더듬더듬했지만 곧 목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루옹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되풀이하자 아르준은 수줍은 목례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이 친구만의 비밀 인사 같았죠. 한낮에 태양이 점토 바닥을 따스하게 데울 때 아르준은 물소에게 다시 물을 주러 사라졌어요. 저는 목가 근처에서 따라갔죠. 그는 살짝 미끄러운 돌 위에 올라 양동이를 들고 물소를 씻겼어요. 저는 풀밭에 무릎을 꿇고 메모했어요. 신뢰, 일상의식, 묵직한 힘이라고요. 아르준이 돌아보며 작게 웃어주셨고 저는 다시 기록을 이어갔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망고나무 그늘 아래 집자리 위에 앉았어요. 아르준이 낡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셨죠. 화려한 도시 불빛과 미소 짓는 얼굴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자막이 아래를 스쳤지만 아르준은 읽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새 한 마리가 가까이 내려앉아 고개를 기울였는데 마치 한국어 소리가 궁금한 듯 보였죠.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라봤어요. 해가 저물면 우리는 모의 시험이 열리는 교실로 돌아갔어요. 책상마다 등유 램프가 깜빡였고 아이들은 긴장한 체조를 섰어요. 아르준은 등을 곧게 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저는 교실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이 듣기 읽기 쓰기 시험지를 나눠주시고 작은 스피커에서 음성을 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자 아르준은 손으로 귀를 받치고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집중했었죠. 시험 중반쯤 발전기 전력이 흔들리더니 램프가 흔들렸어요. 교실엔 고요함이 가득했죠. 아르준의 연필이 공중에 멈추자 저는 녹음기 불빛을 그의 턱 밑에 비춰주었어요. 따뜻한 빛에 얼굴이 환해지자 아르준은 힘을 되찾고 시험지를 계속 채웠어요. 시험이 끝나자 아이들은 책걸상에 풀썩 기대 앉았어요. 피곤하지만 뿌듯해 보였죠. 아르준은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물병을 건네줬고 아르준은 양손으로 컵을 잡고 고마워하셨죠.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것을 보았어요. 도전을 맞서며 포기하지 않는 영웅을요. 밤 공기가 서늘해진 길을 우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논 사이로 반딧불이 반짝였죠. 아르준은 드라마 주제가를 흥얼거리며 걸으셨고 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듣는 이들의 길을 밝혀줄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해질 무렵에 교실에 도착했어요. 나무 책상 위에는 기름 램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교실 안은 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벽 위에 그림자들이 흔들리고 창밖으로는 보랏빛 하늘 아래 논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반면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얼굴에 의지가 가득했죠. 오늘은 큰 시험이었어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모두 평가하는 모의고사였죠. 아르준은 교실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책가방이 발밑에 놓여 있었고 램프 불빛이 책상 주변을 온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뒤편에 조용히 서서 레코더와 노트북을 꺼냈죠. 선생님께서 교실 가운데 통로를 지나며 시험지를 나눠주셨어요. 각각의 용지 가득히 며칠간 배운 한글 단어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아이들은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마치 약속을 품고 있는 듯한 손길을 보냈어요.
아르준도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시험지를 펼쳤어요. 먼저 듣기 파트가 시작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작은 레코더의 버튼을 누르자 한국어 문장들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학생들은 눈을 감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저는 아르준이 귀에 손가락을 대고 이마에 주름을 잡은 채 한 음절씩 정성스럽게 받아 적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발전기 소리가 멎더니 모든 램프가 꺼졌어요. 어둠이 순식간에 교실을 덮었고 시험을 보던 아이들 사이에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퍼졌죠. 레코더도 멈추고 더 이상 소리도 빛도 없었어요. 아르준의 연필이 시험지 위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죠. 침묵이 더 무겁게 깔렸을 때 저는 레코더의 작은 램프를 켰어요. 그 빛을 아르준의 책상 위에 놓았더니 그의 결연한 얼굴이 환히 드러났어요. 아르준은 한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기 시작했죠. 주변 다른 학생들도 기억에 의지하며 시험을 이어갔어요. 어떤 아이는 눈을 감고 듣기를 반복했고 어떤 아이는 연필을 두드리며 박자를 세었어요. 작은 교실이 조용한 노력으로 가득 찼죠. 듣기 파트가 끝나자 선생님께서 성냥개비로 램프를 다시 켰어요. 불꽃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춤추게 했죠. 다음은 읽기 파트였어요. 아이들은 한글 단락을 소리내어 읽으며 알아본 단어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아르준이 저를 잠깐 바라보길래 저는 살짝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여줬어요. 아르준은 수줍은 미소를 지은 뒤 다시 책으로 얼굴을 묻었죠. 마지막으로 쓰기 파트가 남아 있었어요. 빈칸이 이어진 시험지 앞에서 아르준이 잠시 멈칫했죠. 단어가 떠오를까? 하는 불안감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레코더의 빛을 조금 더 가까이 대주었어요. 그러자 아르준이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쓰더니 팔이 아플 때까지 이었었죠. 마지막으로 말하기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테이프 레코더 앞에 서게 하셨죠. 아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 문장을 말했어요. 인사, 자기소개, 꿈에 대해.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지고 아이들은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죠. 아르준이 마치 체조하듯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험이 끝나자 아이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피곤하지만 뿌듯해 보였죠. 저는 플라스크에서 물을 꺼내 아르준에게 건넸어요. 아르준은 두 손으로 물병을 받더니 천천히 마셨죠. 그의 가슴이 들썩이며 피곤한 얼굴이 희망으로 빛났어요. 교실을 나와 논 사이 길을 걸을 때 아르준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국 노래를 허밍하며 앞서갔어요. 저는 레코더를 켜두고 그의 노랫소리와 밤의 정적을 마음에 담았어요. 발전기가 멈추고 어둠이 왔던 순간 저는 희망의 단련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언어를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빛이 사라졌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기억과 꿈을 믿는 용기였죠. 그리고 이 작은 교실에서 아르준을 비롯한 아이들이 그 단련을 통과했다는 것, 그들이 앞으로 어떤 시련에도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었죠. 하늘은 분홍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옅은 물감 같았어요. 저는 아르준의 집 밖으로 나와 시원한 아침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어요. 세상은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었죠. 오늘 저는 단지 녹음기에만 소중한 걸 담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영혼 깊숙이 귀한 무언가를 담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물소들과 함께 아르준이 기다리는 논둑으로 걸어갔어요. 물안개 속에 물소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부드럽게 서 있었죠. 아르준은 랜턴을 번쩍 들고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높이 들고 물소들의 낮은 울음과 아르준의 눈빛에 담긴 조용한 약속을 담아냈어요. 우리는 논둑을 따라 함께 걸어갔어요. 이슬이 잔디 위에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매 걸음마다 성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르준이 물안을 깃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양동이로 물을 퍼서 물소들의 등에 살짝 끼얹어 주었죠. 물소들은 만족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그쪽으로 향하며 이 단순한 순간이 긴 여정의 힘을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 일과를 마친 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교실로 향했어요. 작은 교실 안은 기름등불과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저는 학생들 방해하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아르준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공책은 자신감 넘치는 한글 글씨로 가득했죠. 필체는 강물처럼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선생님은 모의고사 채점지를 낮은 탁자 위에 올려두셨어요. 아이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종이를 집어들고 점수를 확인했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르준의 종이를 보자 가슴이 벅찼어요. 점수가 높았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었죠. 그의 얼굴에 은은한 기쁨이 번지는 모습이 어떤 등불보다 빛났어요. 저는 잠시 녹음기를 내리고 그 모습을 그저 지켜봤어요. 다시 녹음기를 들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마리아 폴겔입니다. 아르준의 성공을 목격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의 무게가 담긴 소리였죠.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침묵을 담았어요. 그의 고른 숨소리,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자랑스러워하는 반 친구들의 속삭임까지 모두 다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됐어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밝아진 날빛 아래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망고나무 아래에서 배운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며 웃었어요. 김치, 친구, 사랑 같은 단어들을 소리내어 불렀죠. 하나하나의 단어가 그들의 미래를 향한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이방인이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어가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죠. 저는 사토를 꾸리는 아르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모의고사를 비닐봉투에 담아 소중히 넣었어요. 랜턴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걸었죠. 저는 녹음기를 손에 든 채 뒤를 따랐어요. 우리는 논둑을 지나 돌담과 흔들리는 풀밭을 지나며 걸었어요. 안개는 사라져가고 초록빛 언덕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도로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서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샤르마 마을의 소박한 집들을요. 이곳 가족들이 한 아이의 언어 여정에 얼마나 많은 희망을 담았을지 생각했어요. 아르준이 했던 약속도 떠올랐죠. 한국어로 가족을 구하겠다는.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말없이 아르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녹음기와 공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제 마음속에선 마을이 더 크게 자라는 걸 느꼈어요. 모든 얼굴, 모든 등불 아래 교실, 그리고 용감한 아이들 하나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들의 꿈을 제가 품고 온 거예요.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굽이진 길 위에서 저는 녹음한 소리를 되감아 들었어요.
아르준의 차분한 목소리, 물소들의 낮은 울음, 아이들의 조심스러운 한국어 인사까지. 한 한 음이 마법의 물방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여정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어가 더는 그저 세련된 글자나 대중문화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희망의 물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저는 녹음기를 풀고 다시 들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단번에 글이 술술 나왔어요. 언어로 다시 태어난 마을 이야기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소년 이야기를, 안개 속에서 자라나 아침 햇살처럼 퍼지는 희망 이야기를요. 늦은 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저장했어요. 어두운 언덕 사이로 반짝이는 카트만두의 불빛을 바라보며 녹음기를 꼭 안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속삭였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르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곧 다시 만나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여정의 진정한 물약은 용기와 연결, 그리고 단어의 힘이라는 걸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